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AI랑 IoT 기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 돌봄 서비스랑 만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보성군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죠. 고령화 시대에 이 돌봄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려는 시도들, 특히 지역 기반으로요. 네, 보니까 뭐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기술 협력, 실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까지 자료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뭐 기술 좋다 이게 아니고 실제 서비스 모델 만들고 운영하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서 네, 좀 깊이 들여다볼 만합니다.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볼까요? 국가 차원의 흐름이요. 2024년 결과 공유, 2025년 사업 설명회. 이 자료를 보니까요.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이게 그냥 시범 사업이 아니네요, 이제. 네, 맞아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딱 들어갔어요. 아, 핵심으로. 특히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랑 세트로 운영된다는 거, 이게 눈에 띄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아예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고요. 방문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이 AI IoT 사업을 필수로 꼭 같이 해야 하는 거죠. 필수로요? 네, 비대면 건강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김민정 사무관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딱 못 박았더라고요. 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국가 돌봄 전략의 어떤 기반이 되는 셈이죠. 근데 또 효율화 고민도 보여요.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뭐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다 들이기 어려우니까 기기 수를 좀 줄이고 대상자한테 맞춰서 선택하게 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효율성하고 효과성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거겠죠? 네. 또 오늘 건강 앱 기능 개선이나 그 MPHIS 시스템이라고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인데 이것도 UI UX 개선한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중요하죠. 그럼 이런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보성군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BMC 마을방송국 여기가 뭔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BMC, 그러니까 보성 방송문화 컨텐츠 협동조합이죠. 여기가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여러 주체들을 막 연결하면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협동조합이요? 네. 여러 제안서나 협약서에 보면 그 보성읍 현충로 72-1 여기에 스마트 통합 돌봄 시범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스마트 통합 돌봄 시범센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AI, IoT 기술 같은 거 실제로 적용해보고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네네. 그리고 돌봄 인력들 교육하는 공간, 또 뭐 어르신들 DIY 생활 편의 지원이라든지 돌봄 도시락 배달, AI 돌봄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약간 관제센터 같은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이네요. 기술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제일일렉트릭, SCT, 원더풀 플랫폼 이런 이름들이요. 네, 그렇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스마트 배선기구나 뭐 센서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쪽을 맡는 것 같고요. 아, 하드웨어. SCT는 돌바효라는 서비스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플랫폼 쪽일 거고요. 원더풀 플랫폼은 다솜케이라는 로봇 이름이 나오던데 이건 직접 어르신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기술들이 다 다르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네, 각자 잘하는 걸로 협력하는 거죠. BMC TBD라는 자체 플랫폼 얘기도 있던데요. AI 영상 분석 기반으로 낙상 감지 시스템 개발한다 이런 제안서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 BMC TBDA는 그냥 센서만 쓰는 게 아니라 AI 영상 분석을 같이 써서 낙상 감지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예요. 아, 영상 분석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생활 편의 상생 돌봄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계획인데요. 생활 편의 상생 돌봄. 그건 뭐죠? 이게 뭐냐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하고
지역 안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귀농하신 분들이나 은퇴자, 청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매칭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지역 안에 일자리도 만들고 공동체도 좀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목표로 하는 거죠. 되게 폭넓게 보네요. 기술 개발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BMC가 광주 AI 데이터 센터 이용 신청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체 AI 모델을 만들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외부 기술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그 2,000개 넘는 기업 교육 이미지 컨텐츠, 이걸 딥러닝 학습시켜서 AI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연구 계획이 있더라고요. 자체 콘텐츠로요. 이걸로 뭐 교육 콘텐츠 추천 시스템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는 시도겠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써서 개발 시간도 줄이고요. 지역 콘텐츠랑 AI를 융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일렉트릭, SCT, 천일정보기술 이런 기업들하고 업무 협약 맺은 걸 보면 역할 분담이 꽤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랑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에 어떻게 조율한다 이런 내용도 혹시 있나요? 직접적으로 뭐 조율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스마트 돌봄 사업 프랜차이즈 컨소시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협력이 중요한지를 좀 엿볼 수 있죠. 프랜차이즈 컨소시엄이요? 네. 제일일렉트릭은 하드웨어, STC는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BMC는 전체적인 운영이나 홍보, 마케팅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다양한 기술이랑 또 각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 거 이게 BMC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오늘 쭉 보니까 정부 정책의 큰 방향 전환부터 보성군이라는 한 지역의 구체적인 움직임, 또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까지 이 AI, IoT 기반 스마트 돌봄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특히 보성군 사례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기술이란 사람을 연결하려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이 기술이라는 가능성을 각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에 맞게 어떻게 잘 버무려서 지속 가능하고 또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로 만들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기술 개발 자체만큼이나 이 현장 적용하고 운영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미래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변해갈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기회들이 있을지 좀 엿보셨을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술하고 지역사회가 만나서 만들어갈 새로운 가능성들, 이걸 좀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첨단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그런 돌봄이라는 행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랄까요? 인간적인 연결이나 관계 같은 것들, 이건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또 발전해 나가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아, 기술이 발전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군요. 네, 기술이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뭐랄까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술과 인간적인 돌봄이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갈 수 있을지 이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AI랑 IoT 기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 돌봄 서비스랑 만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보성군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죠. 고령화 시대의 이 돌봄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려는 시도들, 특히 지역 기반으로요. 네, 보니까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기술 협력, 실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까지 자료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 좋다 이게 아니고 실제 서비스 모델 만들고 운영하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서 네, 좀 깊이 들여다볼 만합니다.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볼까요? 국가 차원의 흐름이요. 2024년 결과 공유, 2025년 사업 설명회. 이 자료를 보니까요.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이게 그냥 시범 사업이 아니네요, 이제. 네, 맞아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딱 들어갔어요. 아, 핵심으로. 특히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랑 세트로 운영된다는 거, 이게 눈에 띄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아예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고요. 방문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이 AI, IoT 사업을 필수로 꼭 같이 해야 하는 거죠. 필수로요?
비대면 건강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김민정 사무관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딱 못 박았더라고요. 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국가 돌봄 전략의 어떤 기반이 되는 셈이죠. 근데 또 효율화 고민도 보여요.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뭐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다 들이기 어려우니까 기기 수를 좀 줄이고 대상자한테 맞춰서 선택하게 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효율성하고 효과성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거겠죠? 네. 또 오늘 건강 앱 기능 개선이나 그 MPHIS 시스템이라고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인데 이것도 UI, UX 개선한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중요하죠. 그럼 이런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보성군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BMC 마을방송국 여기가 뭔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BMC, 그러니까 보성 방송문화 컨텐츠 협동조합이죠. 여기가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여러 주체들을 막 연결하면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협동조합이요? 네. 여러 제안서나 협약서에 보면 그 보성읍 현충로 72-1 여기에 스마트 통합 돌봄 시범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스마트 통합 돌봄 시범센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AI, IoT 기술 같은 거 실제로 적용해보고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네네. 그리고 돌봄 인력들 교육하는 공간, 또 뭐 어르신들 DIY 생활 편의 지원이라든지 돌봄 도시락 배달, AI 돌봄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약간 관제센터 같은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이네요. 기술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제일일렉트릭, SCT, 원더풀 플랫폼 이런 이름들이요. 네, 그렇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스마트 배선 기구나 뭐 센서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쪽을 맡는 것 같고요. 아, 하드웨어. SCT는 돌바효라는 서비스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플랫폼 쪽일 거고요. 원더풀 플랫폼은 다솜K라는 로봇 이름이 나오던데 이건 직접 어르신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기술들이 다 다르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네, 각자 잘하는 걸로 협력하는 거죠. BMC TBD라는 자체 플랫폼 얘기도 있던데요. AI 영상 분석 기반으로 낙상 감지 시스템 개발한다 이런 제안서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 BMC TBDA는 그냥 센서만 쓰는 게 아니라 AI 영상 분석을 같이 써서 낙상 감지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예요. 아, 영상 분석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생활 편의 상생 돌봄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계획인데요. 생활 편의 상생 돌봄. 그건 뭐죠? 이게 뭐냐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하고 지역 안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귀농하신 분들이나 은퇴자, 청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매칭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지역 안에 일자리도 만들고 공동체도 좀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목표로 하는 거죠. 되게 폭넓게 보네요. 기술 개발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BMC가 광주 AI 데이터 센터 이용 신청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체 AI 모델을 만들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외부 기술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그 2,000개 넘는 기업 교육 이미지 컨텐츠 이걸 딥러닝 학습시켜서 AI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연구 계획이 있더라고요. 자체 콘텐츠로요. 이걸로 뭐 교육 콘텐츠 추천 시스템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는 시도겠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써서 개발 시간도 줄이고요. 지역 콘텐츠랑 AI를 융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일렉트릭, SCT, 천일정보기술 이런 기업들하고 업무 협약 맺은 걸 보면 역할 분담이 꽤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랑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에 어떻게 조율한다 이런 내용도 혹시 있나요? 직접적으로 뭐 조율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스마트 돌봄 사업 프랜차이즈 컨소시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협력이 중요한지를 좀 엿볼 수 있죠. 프랜차이즈 컨소시엄이요? 네. 제일일렉트릭은 하드웨어, STC는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BMC는 전체적인 운영이나 홍보, 마케팅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다양한 기술이랑 또 각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 거, 이게 BMC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오늘 쭉 보니까 정부 정책의 큰 방향 전환부터 보성군이라는 한 지역의 구체적인 움직임, 또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까지 이 AI, IoT 기반 스마트 돌봄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특히 보성군 사례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기술이란 사람을 연결하려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이 기술이라는 가능성을 각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에 맞게 어떻게 잘 버무려서 지속 가능하고 또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로 만들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기술 개발 자체만큼이나 이 현장 적용하고 운영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미래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변해갈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기회들이 있을지 좀 엿보셨을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술하고 지역사회가 만나서 만들어갈 새로운 가능성들, 이걸 좀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첨단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그런 돌봄이라는 행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랄까요? 인간적인 연결이나 관계 같은 것들, 이건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또 발전해 나가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아, 기술이 발전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군요. 네, 기술이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뭐랄까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술과 인간적인 돌봄이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갈 수 있을지 이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AI랑 IoT 기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 돌봄 서비스랑 만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보성군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죠. 고령화 시대의 이 돌봄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려는 시도들, 특히 지역 기반으로요. 네, 보니까 뭐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기술 협력, 실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까지 자료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뭐 기술 좋다 이게 아니고 실제 서비스 모델 만들고 운영하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서 네, 좀 깊이 들여다볼 만합니다.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볼까요? 국가 차원의 흐름이요. 2024년 결과 공유, 2025년 사업 설명회. 이 자료를 보니까요.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이게 그냥 시범 사업이 아니네요, 이제. 네, 맞아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딱 들어갔어요. 아, 핵심으로. 특히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랑 세트로 운영된다는 거, 이게 눈에 띄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아예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고요. 방문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이 AI, IoT 사업을 필수로 꼭 같이 해야 하는 거죠. 필수로요? 비대면 건강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김민정 사무관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딱 못 박았더라고요.